여러분들 MRI나 CT 찍으면 전부 다들 정확하게 나온다고 알고 계시죠? 아닙니다. 그 부분들로 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저녁 8시에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보상가배상입니다. 근데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옆에 환자는 내보다 덜 아픈 것 같은데 무슨 인대 파열, 추간판 탈출, 연골 파열 진단을 받았고 난 진짜 통증이 있고 저리고 아픈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고,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건요, 뼈하고 뼈 사이에 젤리 같은 게 있습니다. 왜냐면 뼈하고 뼈가 맞닿아 있으면 서로 이렇게 척추가 앞뒤로 구부리고 양옆으로 구부리면은 척추가 계속 갈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유연제, 즉 디스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젤리 같이 돼 있는데요, 이게 뭐 앞으로 계속 구부리고 양옆으로 흔들고 뭐 양옆으로 굽히고 회전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젤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많이 쓰이는 부위의 척추체 사이에 있는 디스크는 조금씩 삐져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문짝도 계속 열었다 닫았다 하면은 삐걱거리고 나중에 좀 있으면 나사 풀리고 이런 것처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디스크는 조금씩은 다 삐져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가 삐져나오는 것까지는 추간판 탈출증이다 라고 이렇게 진단은 내리진 않습니다. 근데 이 젤리, 디스크가 뒤에 흐르는 척수신경을 건드릴 때 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경미한 디스크는 뭐 손발 저리고 찌릿찌릿한 증상부터 심한 경우에는 마비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대소변 장애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당연히 마비가 있는 거는 어느 의사가 판단하거나 어느 MRI 기기가 판단해도 디스크, 즉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이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이 디스크가요, 뒤에 흐르는 신경을 건드릴랑 말랑 할 때가 이 문제가 되는 거죠. 보니까 애매하거든요. 이게 추간판 탈출증 진단 내기도 애매하고, 이게 뭐 기계가 안 좋다 보니까 필름이 흐려서 이걸 확대해봐도 신경을 건드렸는지 안 건드렸는지 확인도 안 되고, 우리가 이 비싼 DSLR 카메라로 어두운 곳에 찍는 거하고요, 그 부모님 효도폰에 있는 카메라로 어두운 곳에 찍는 거하고 나중에 확대했을 때 화질 차이가 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로 MRI 기계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오래된 기계, 구식 기계로 찍으면, 싼 기계로 찍으면 이게 희미해서 판독이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큰 증상이 없다면은 추간판 탈출 진단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MRI를 찍으면요, 이 판독은 컴퓨터가 하는 게 아니라 영상의학과 의사가 판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학과 의사의 기준, 자기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사는 생각했을 때 이건 추간판 탈출이다, 어떤 의사는 생각했을 때 아니다 라고 이렇게 다른 진단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저도 10년 전에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걸 재활하려고 치료하려고 다른 재활의학과에 갔는데 거기 선생님이 보더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디스크 진단을 내주던가요? 자기가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저희가 소송을 할 때도 보면요, 분명히 처음에 사고 났을 때 찍었을 때 MRI는 판독지에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감정하다가 우리가 신체 감정을 할 때 신경외과를 넣으면은 척추 부분에 MRI를 다시 찍게 되는데 그때 추간판 탈출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억울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불편한데 의사는 아무 이상 없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몸이 불편하고 증상이 있는데 의사가 아무 이상 없다라고 한다 라고 하면은 그걸 들고 다른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으로 가보세요. 요즘은 이 CD로 발급해주기 때문에 그 CD만 들고 가면 됩니다. 사실 대학병원급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데요, 대학병원으로 가면은 보통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아 이거 잘 안 보인다, 다시 찍어보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내가 진짜 증상이 있고 억울하면은 그래도 치료하고 싶으면 다시 찍어야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상황이지만 진짜 아프고 증상이 있으면 입원은 집 근처에 작은 병원에서 하더라도 이 MRI 촬영은 큰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급에 가서 해보라는 걸 추천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MRI 찍는다고 전부 다 같은 진단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계랑 판독하는 의사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제가 올린 영상에서 답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이 디스크는 질병 아니냐, 보험사에서 이걸 인정받으려면 자문의사 소견을 받아야 되지 않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드리면요, 디스크 한국표준질병 4인 분류상에는 M코드, 즉 질병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해하고 기여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배상의학, 신경외과의학에서도 사고 기여도라 기왕증이란 말을 쓰는 거고요. 배상 실무에서도 사고 기여도가 몇 프로냐 이걸 따져서 맥브라이드 정해진 직업계수 6의 노동능력 상실률 23%를 전부 쓰는 게 아니라 사고 기여도가 50%라면 그의 2분의 1을 적용해서 11.5%의 노동능력 상실을 쓰는 겁니다. 제가 금액을 산정한 영상도 전부 다 11.5%의 노동능력 상실로 산정한 거고요. 많은 분들이 기왕증, 사고 기여도 이렇게 해서요. 제가 이번 주나 다음 주 내로 실제로 급격한 추간판 탈출증인 MRI 사진과 기왕증이 있는 퇴행성 디스크의 MRI 사진을 띄워놓고 추간판 탈출증으로 특집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8시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